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FOM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확실히 투자 심리가 좀 이러한 부분들 지금 막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전장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낚시하듯이 어떤 걸 잡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봤어요. 물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오늘 하루만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좋지는 않은데 지금 전체 1년 이상 한 아마 2년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흐름을 보면은 어차피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와서 계속 하나의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예,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 저 때문은 아니어도 제가 이제 토마토 와서 1년 동안 포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메시지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견디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이거 뭐 기회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재밌게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을 볼 때 너무 뭐 차트라든가 뭐 거래량이라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막 분석을 하면서 보는 것보다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이 일단 큰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쫓아오면서 차트로 나오고 거래량으로 표현되고 돈으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단 기간에 좀 흐름들이 좀 별로 좋지 않다. 그럼 전체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흐름이 어떤 구간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1년 동안 좀 올라온 거 보면은 지금은 올라오다가 조금 힘겨워하는 거죠. 뭐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제 출산의 고통은 못 느껴봤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차분하게 항상 여유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 어제 매파적으로 동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항상 뭐 좋은 쪽으로 메시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원리 원칙을 잘 따지는 거고 또 그 2%에 너무 집착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계속 유가에 대한 압박이 이미 한 2, 3주 전부터 뭐 길게 보면 한 2달 전부터 유가의 흐름들은 반응이 나왔었고 저도 그렇고 앞에 형일 전문가님도 그렇고 유가 얘기를 계속했고 시장의 신호들은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 구간이 예상이 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너무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전 시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당연히 FOMC가 제일 많이 화두에 좀 오를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상대로 나왔고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모이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일단은 해석이 안 좋은 쪽으로 먼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좀 하락이 좀 강하게 좀 나왔고 또 우리 시장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런 게 표현되는 게 이제 개파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파락 나온 게 오늘만 보면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좋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 제가 2550 이건 제 기준에서입니다. 네. 그래서 또 2520, 2500 요 부근. 네. 자, 노란불 지나서 지금 빨간불이 가까워지잖아요. 네. 좀 관망하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나도 저쪽 가서 뭐 좀 수익 좀 내야지 계속 달려들다 보면 어느새 날개에 불이 좀 붙는 거를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시장에서 좀 지지라인 잘 잡는 애들도 그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오전인 것 같고 오늘 뭐 특징주는 핵융합 관련주인 것 같아요. 뭐 중입자 가속기 관련해서 이제 좋은 결과들이 나오니까 지금 그 초전도에 있던 테마에 속했던 뭐 모비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핵융합으로 왔죠. 그러니까 원래 이 모비스라는 회사가 좀 테마성이 강해요. 예전에 그 대선 때도 정책에 핵융합 관련해서 좀 움직였던 이력이 있으니까 그때 움직였던 좀 힘들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예, 초전도
그다음에 지금 또 다시 한번 이 중입자 그리고 뭐 비츠로 테크라든가 핵이 들어간 것들은 다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따라가는 물려 있고 좀 고통을 받는 종목 중에 유명한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런 다원시스 다행히 이제 반응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작은 이슈가 좀 커지면서 거래가 붙고 계속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전에는 KCS나 뭐 우리로나 이런 종목들이 좀 대장 역할을 했는데 어제부터는 뭐 엑스게이트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 나오고 계속 돕니다.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도 화천기계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화천기계 그리고 어제 오파스넷 이런 종목들이 좀 반응들이 또 다시 한번 살짝 나옵니다. 또 마침 추석도 가까워지니까 지지율 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차기 지도자가 누구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것들도 또 움직임이 나오고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렇게 산발적인 테마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보이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주도 섹터가 가만히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지수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자기들끼리 노는 그런 시세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좀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전에는 이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그 글로벌 텍스프리 네, 오늘 시세가 한 7,400원 네, 좀 꽤 올라왔더라고요. 가다가 좀 또 차익 실현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아직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잘 보면 투매가 나와서 실명 매물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투자를 한 그 경험이 좀 적거나 시장에 좀 이 지루함에 좀 지친 분들이 좀 매도를 좀 하는 네,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저는 시장의 투매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진입보다는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항상 말씀드리는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오전장인 것 같고요. 뭐 계속 시장에 좀 압박을 가하는 것들은 많은데 이 과정도 뭐 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FOMC도 뭐 매파적인 그런 동결이다, 뭐 예상을 다 해주셨지만, 어쨌든 간 이것도 지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오후장에 대한 포인트, 어떤 거 잡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 FOMC의 불확실성이었던 게 해소는 됐습니다. 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안 나와서 우리가 좀 실망하고 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가 됐고 이 해소된 결과를 갖고 지금 시장에 이 흐름이 나온 거, 이 구간을 우리가 또 소화를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직접적으로 뭐 매매를 하면서 소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 2,550 이탈, 2,500 이 이탈을 또 막 위협하고 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어디서 나올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 그랬죠. 근데 주도주가 아니라 돈이 몰리는 섹터들이 좀 있어요. 그 섹터들을 그래도 좀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야 되고 주도주는 누가 움직이는가?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잖아요.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이 부진하면 굳이 달려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 소화 과정을 마무리하는 구간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이 한 말에 좀 해석을 각각의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한 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7월 달엔 그랬죠. 두 번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서 야, 두 대나 때릴라 그래? 이랬는데 한 대밖에 안 남았대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성격이라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한 번밖에 안 남았다는 게 더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지금 이 긴축이라는 게 좀 길어지겠지만
우리 작년하고는 지금하고 좀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길게 보시면 작년에 2100 또는 뭐 2000이 무너진다, 환율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막 비관론자들 나올 때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메가 스텝도 한다 그래갖고 고금리가 계속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다. 그래서 제가 강한 뉴스 때 나와서 푸른저축은행 해서 뭐 거의 2배 시세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FOMC가 안 좋게 나는데 푸른저축은행, 뭐 리드코프,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그때 움직였던 애들이 지금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 움직입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예전에는 이 고금리가 바닥에서 올라가서 계속 상승시키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고금리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네, 한 번 잠깐 남은 거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해석을 잘 해보시면 네, 제가 시간상 이걸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하고 비슷하죠.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지금 네,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잘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신전문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르게 보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차트에 너무 매몰돼 갖고 보지 마시고 시장의 분위기, 일상의 이 분위기들, 그리고 기업들의 영업 활동, 돈을 벌려고 네, 하는 게 기업의 활동이잖아요. 그게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로 표현도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저점 통과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고금리가 오래된다. 금리를 막 올린다고 해서 회사가 자포자기하고 영업활동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마지막 고통을 지금 극복하려고 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소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길어지겠지만. 자, 그러면 인내심을 갖고 달콤함을 맛보겠죠. 100명 중에 한 10명밖에 안 남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좀 섹터들은 일단은 대통령이 유엔 연설, 유엔 가셔갖고 얘기한 것들 보면은 글로벌 무탄소 연합 결성을 좀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전, 수소까지 섹터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국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 좀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핵융합 관련해서 좀 움직여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원전 쪽의 그 비중이 좀 커지는 흐름으로 간다고 합니다. 글로벌 원전 인프라 그 예상 투자 금액이 지금 한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5배 이상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우라늄 가격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뭐 해외에 보면 우라늄 ETF가 아주 뭐 잘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런 원전 관련된 섹터들 지금 자리에서도 볼 게 꽤 많다는 거 이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후 시장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YTN 인수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는데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고 식사를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맛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갈 길은 또 가야 되는 그런 오후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들 잡아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장 추천주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을 보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아TI라는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철도 관련 이제 종목입니다. 철도 시스템 분야에서는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고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에 특화된 기업이고 또 글로벌로 치면은 뭐 10위권까지는 아직 아닌데 일단은 아시아 탑3에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구간에 있는 기업 활동 열심히 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또 실적도 나름 괜찮게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뭐 꾸준히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공시가 하나 났는데 매출이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광역철도 관련해서 물론 어제 잠깐 거래가 좀 들어오다가 좀 오늘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매출의 70%가 올해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수주 잔고가 이제 쌓이는 거고 철도 특성상 이게 아마 2028년 정도까지 하는 공사, 25년, 28년 이렇게 계속 구간별로 나는 건데요.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가 쌓이는데 주가가 조금씩 반응을 하고 계속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저는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닥 구간이고 얼마 전에 크게 거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해갖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테마까지 거기에도 이제 철도 얘기 우리나라가 원팀 코리아로 가서 또 이제 좀 협의하고 또 이제 수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딱 생각해도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 이슈에도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오늘 뭐 좀 시장이 좀 내려서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좀 저렴하게 네, 구간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 설정하시고 지금 가격에서 뭐 한 3,100원 정도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천천히 한번 진입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바로 얼마 전에 이 거래가 좀 크게 나왔던 3,700원 정도 요 부근을 1차로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철도 관련해서 대하TI 오후장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